네, 시작할게요. 양자역학을 시작할 텐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보여드리고 얘는 뭐지? 얘는 숨어 있어라. 일단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기본적인 연산자 이제 기본 연산자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기본 시작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한 포텐셜, 그 다음에 좋아진 농자, 그 다음에 스핀 관련된 가군동량하고 스핀 관련된 파트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섭동까지도 나오고 양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양자역학 같은 경우가 일단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모순되는 개념이 공존을 하고 우리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런지 자체가. 역학 같은 경우는 가정 자체가 되게 심플하죠. 뉴턴 역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반 특수상대성이라든지 이런 가정 자체는 심플한데 양자역학이 가정부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가정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IT 기기는 다 양자역학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IT 기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좀 제대로 잘 잡아드리고요. 연산자, 파동함수, 슈레딩 방식, 그다음 교환자라든지 이게 왜 저게 의미하는 게 뭔지 잘 개념적으로 완성되시는 분들이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해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불확정성 원리가 등장을 하는지, 그다음에 측정 확률이라든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바라볼 것인지, 그다음 전체 파동함수라든지 고유함수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이게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조금 깊이 있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데, 일반적인 뭐 책이라든지 리버프, 그리피스 이런 게 거의 발로 써놨어요. 양자역학을.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끝나면 무한 포텐셜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 유한 포텐셜 같은 경우는 잠깐 언급을 할 텐데 뭐 제대로 풀진 않을 거예요.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유한 포텐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진짜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델타 함수 펑션을 잠깐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좋아진 농자라든지 그다음에 가군동량 스핀 관련된 여기까지 갈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요. 제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알겠죠? 어디를 펴놓지? 여기를 펴놔야 되나? 자, 일단 양자역학이 누구 때문에 등장한지는 아시죠?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열통계 시간에 양자역학은 플랑크 때문에 얘는 등장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플랑크는 뭐를 양자화 시켰어요? 빛을 양자화 시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빛까지는 좀 그래 인정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빛은 정지 질량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빛이 어떻게 되냐면, 양자라는 게, 일단 양자라는 개념부터 조금 설명드릴게요. 양자라는 개념이 뭔지는 아세요? 양자? 네? 불연속, 띄엄띄엄. 그거 띄엄띄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수학 용어 디스컨티뉴어스 이거 안 쓰느냐? 수학은 양자라는 거는 측정 가능한 띄엄띄엄이에요. 수학 용어에 그게 없어. 뭐 스텝 펑션 이런 거 쓸 수가 없잖아. 그건 다른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불연속이라는 거는 수학에서 실수상에서 x는 a 한 점 빼버려도 불연속이거든요. 근데 양자는 한 점을 측정할 수 없잖아, 길이를.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구간이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불연속을 말하는 거고, 물리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이렇게 섬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이렇게 딱 존재를 해야 돼요. 측정 가능한. 그러니까 이거를 띄엄띄엄이라고 그래요. 알죠? 그래서 딱 떨어져 있어야 돼. 얘들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네? 퀀타라는. 그래서 양자라는 거는, 퀀텀이라는 거는 띄엄띄엄이다. 물리적 용어예요. 측정 가능한 띄엄띄엄. 알죠? 수학에서 불연속하고 틀려요.
네. 측정 가능한 만큼 떨어져 있어요. 수학에서 한 점을 딱 빼버리면 그건 물리에서 불연속이 아니에요. 맞죠? 물리에서 불연속은 네, 점은 측정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수학에서 불연속이랑 틀려요. 그래서 discontinuous라는 말을 안 씁니다. 물리에서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자고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띄엄띄엄이다. 측정 가능한 띄엄띄엄을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자연수잖아. 그렇죠? 딱딱딱딱 떨어져 있죠. 자연수를 나중에 이제 갖다 쓰는 거고 얘를. 자, 그럼 빛을 양자화 시켰어요. 얘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자성하고 알갱이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렇죠? 얘가 특정 진동수를 주면은 하바 오메가의 n꼴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파동성도 나타나요. 파동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광학 시간에 하겠지만 파동 방정식은 아시죠? 네, 파동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y는 a의 exponential i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걸로 주어지는 게 이게 파동인데 얘랑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입자성하고 파동성은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입자라는 거는 여기에 시간이 지나도록 입자가 안 움직이면 여기에 모여 있죠. 근데 파동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호수에 돌을 딱 던지면 파동이 어떻게 돼요? 출렁거리잖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 주위로 퍼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걸 파동이라고 해버리면 얘가 주위로 퍼져나가서 사라져버려야 되는 개념인데 안 그러거든. 왜 이렇게 모순되는 개념으로 하는지를 빛까지도 잘 몰랐는데 물질에서도 그런 현상이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드브로이가. 그래서 드브로이가 A4 2페이지 썼거든요. 노벨상 받았었는데 너무 파워풀한 개념이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입자라는 것도 그 파동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양자역학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요. 알겠죠? 드브로이 물질파 개념. 그러니까 물질 자체도 파동인데 여기까지가 보면 자 파동이라는 거는 무조건 파동 함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파동 방정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 전자기든 마찬가지고 전자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맥스웰 함수에서 나왔잖아. 파동함수. 그리고 우리가 뭐 줄 같은 경우는 역학적 파동함수. 물질파는 물질파의 파동함수가 존재를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립을 하는데 시작 자체가 모호한 개념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모순으로 그러니까 입자성하고 파동성이 근본적으로 왜 같이 이렇게 있어요. 동전의 앞면처럼 여기 앞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어요? 무조건 뒤가 있잖아. 근데 앞하고 뒤는 반대 개념이잖아. 그 동전을 아무리 던져도 앞하고 뒤가 동시에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 근데 앞면하고 뒷면이 함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실험을 아무리 해봐도 웃긴 게 빛 같은 경우도 얘를 앞을 입자성이라고 하고요. 뒤를 파동성이라고 하면 입자성 실험에서는 무조건 입자성만 나오고 파동성 실험에서는 무조건 파동성만 나와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입자성 실험이라는 거는 광전 효과, 컴퓨터 효과 이런 거는 무조건 입자성만 나와. 너무 잘 설명해. 근데 이중순리 해버리면 파동성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얘들이 동시에 그런 개념을 보여주지 않고 따로따로 보여줘요. 어떨 때는 앞면 보여주고 어떨 때는 뒷면 보여주고. 알죠? 얘 동시에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물질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입자성하고 파동성이 동시에 가진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죠? 그렇대. 그러니까 이게 가정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알죠? F나 MA도 가정이잖아. 양자역학 자체가 모든 물질은 입자성하고 파동성을 드브로이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물질은 입자성하고 파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부터 출발을 합니다. 알겠죠? 이 콜로 노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라든지 이런 거는 요것만 봤을 거예요. P는 MV는 람다분의 H죠. 네, 얘는 수박 껍질만 보여준 거고요. 실제로는 얘가 무슨 의미를 하냐면 입자에서 운동량이, 그러니까 입자성하고 파동성이 근본적으로 뭐가 같냐, 드브로이가 생각을 한 게 운동량이 같다고 놓은 거예요. 운동량 자체가. 알겠죠? 운동량 자체가 이렇게, 얘가 입자성의 운동량, 파동성의 운동량, 얘를 동시에 같이 쓸 수가 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비상대론적인 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양자역학. 그래서 요게 이제,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왜 개념이 무섭냐면 입자를 뭘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파동으로 바라봐도 되잖아. 파동을 뭘로 바라봐도 돼? 입자로 바라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맞게 입자로 바라보든 파동을 바라보든 상황에 맞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양자역학은 이걸로 바라볼까요? 이걸로 바라볼까요? 혹시 아십니까? 네? 안다고. 상황에 맞게 갖다 쓴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할 텐데? 기본 베이스를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제일 유명한 슈레딩거 무슨 방식? 파동 방식. 근데 슈레딩거 방식에서 에너지를 꺼냈더니 뭘로 돼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 딱딱딱딱. 그쵸? 그러니까 웃긴 게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꺼내요. 웃긴 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양자역학에서 모든 그 개념들이 다 양자화되어 있냐? 아닙니다. 알죠? 아니에요. 공간 양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실험에 대해서 왜 얘들이 딱딱 떨어져 있는 결과가 나오지? 뭐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무슨 결과예요? 빛의 에너지잖아. 에너지 준위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 원자의 에너지죠. 근데 여러분들 원자의 뭐 에너지 준위, 그 에너지 준위에서 공간 이런 거 말고 입자가 무한 포텐셜에 갇혀 있을 때 공간이 딱딱딱딱 양자화돼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운동량도 양자화돼 있다. 그런 거 안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도대체 뭐가 떨어져 있냐야. 뭐가 양자화돼 있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양자화돼 있냐. 그래서 공간하고 운동량에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언급하겠지만 공간 운동량의 연산자라는 걸 잘 안 들어볼 거야. 거의. 혹시 공간하고 운동량 연산자 계산해가지고 막 고유값 꺼낸 적 있어요? 없잖아. 거의. 그쵸? 기대값만 하지. 그 이유가 양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양자화 되는 거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에너지. 그렇죠? 또 가운동량. 대표적인 게 스핀. 그런 것만 열심히 막 그 스핀의 파울리 매트릭스, 파울리 행렬 있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가운동량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들 자체가 양자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건 양자화돼 있는 거에 관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동 함수부터 출발을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일반 물리스럽게 쓴 거고요. 그러니까 입자성 파동성이 같대. 그러면 도대체 얘들이 파동 함수 꼴이 뭘로 돼 있냐? 이건데 파동 함수는 그러니까 파동 방식부터 출발을 해야지. 파동 방식을 만든 게 이건 뭐 증명은 안 할게요. 나중에 슈레딩거 방식을 증명해 드리고요. 파동 함수는 일단 공간하고 시간하고 정의역으로 같이 껴 있어야 돼요. 얘가 시간 공간 변수 xt라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에다가 라운드 x의 제곱 1차원. 당연히 3차원이면 그레디언트가 붙겠죠. 다이버전스가 붙을 테니까. 이렇게 푸사의 xt 이 꼴이 이게 뭐냐면 파동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입자성, 파동성 우리가 누가 봐도 분필은 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시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너무 증명이 잘 맞고 그래서 파동성을 갖다가 파동성이 나오면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파동 방정식. 파동 방정식은 풀면은 뭐가 나와요? 파동 함수가 나오겠지. 그쵸? 그러면 얘의 해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xt는 a에 그래서 얘는 exponential i에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에다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하는 게 플랑크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 얘를 좀 보면은 에너지 자체가 뭐에 비례하다고 뒀냐면 비례상수. 그쵸? 뭐에 비례하다면 하바 오메가에 비례하다 그랬죠. 그쵸? 에너지 자체들. 그러면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요. 입자들 자체도 광자는 근데 광자랑 입자랑 나중에 틀린 게 정지 질량 그게 없죠. 그거는 이제 약간 상대론적으로 빠지는 거고 고전적으로 바라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비슷하게. 물론 얘를 빛은 이렇게 적을 수는 없지만 이 지금 물질파라는 게 입자 말하는 거예요. 정지 질량이 있는. 그러면 얘를 비슷하게 얘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오메가 위에 오메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오메가를 이런 식으로 하바에다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질파 파동함수를 좀 파동함수, 파동 반식을 만들어하는 파동함수를 이런 식으로 적어요. a에 2에 i에 kx 마이너스 하바분의 오메가 t. 그래서 파동함수는 잘 보세요. 아이고 2t. 파동함수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역학적인 파동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를 왜 에너지로 줬냐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주위로 퍼져나가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한다면 그렇죠?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주위로 쭉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공간상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잖아. 빛도 마찬가지죠. 물결을 우리가 치면은 처음에는 물결이 주변에 점점 퍼져나가죠. 진폭이 점점 줄면서 호수에 돌 던지면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알겠죠? 얘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건지 얘들 자체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얘가 그러면 고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파동, 역학적인 파동, 물결이라 하면은 그거는 그냥 에너지의 진동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순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냐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주위로 퍼져나가면 뭐가 사라져 버려야 돼? 뭐가? 입자가 사라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물결 이렇게 톳에 돌 던지면은 물결파의 진동이잖아. 에너지의 진동처럼 생각을 해버리면은 시간이 지나면 입자들이 사라져 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주위로 쭉 퍼져나가지고 사라지고 다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잖아 현실에서. 그러니까 얘를 그 단순한 고전적인 개념의 파동 함수의 의미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바라봤냐면 얘들이 처음에는 뭐 전하라든지 뭐 질량이라든지 이거에 퍼져나가는 그 밀도로 봤거든요. 고전적으로는 그렇죠. 점점 얘가 진폭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확률로 봐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처음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민 끝에 결국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게 나왔어요. 근데 왜 이게 파동함수 자체에 그러면 의미가 없이 절대값의 제곱이 크기가 확률이다. 근데 왜 그러냐? 몰라요. 일단 가설이야. 그렇게 하고 실험을 했더니 너무 잘 맞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파동함수에 얘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뭐의 의미가 있냐? 특정 시간에 대해서 얘는 뭐 공간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쭉 퍼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얘는 특정 시간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특정 시간에 사진 찍어버리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잘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파동함수에 특정 시간 t0에서 볼게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특정 시간에 대해서 물질의 존재 확률이에요. 임의의 공간에 대해서. 공간하고 시간을 동시에 측정하기는 그렇죠. 우리가 측정할 때 특정 시간에 대해서 물질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 시간 t0에서 공간에 걸쳐서 절대값의 파동함수의 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입자의 존재 확률이에요. 왜 그러냐? 몰라요. 그냥 그렇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코 편하게 해석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보루니, 막스 보루니라는 사람이 꺼냈거든요. 존재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존재 확률이 쭉 퍼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입자가 저기로 안 사라지냐 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중첩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알아두세요. 파동함수 자체의 의미는 없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예로 적어놨는데 우리는 어떤 입자를 바라볼 때 미지세계에서는 측정을 해야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 어느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뭐 있는지 이거를 측정을 해야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그 빛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전기장, 자기장의 얘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측정을 하면 뭐를 측정하는 거야? 전기장, 자기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얘들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잖아. 빛의.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포인팅 벡터? 얘죠. 포인팅 벡터의 시간 평균 값이 우리가 이제 이거 빛의 세기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얘가 뭘로 돼 있어? 전기장의 제곱으로 돼 있잖아. 이거는 좀 비슷해요. 개념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파동함수를 이걸로 두면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입자의 존재 확률 얘는 절대값의 제곱의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입자의 존재 확률이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파동함수에 막 조건이 붙죠. 왜 조건을 붙여놓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요. 확률은 뭐가 가능해야 돼요? 규격화가 돼야 돼. 전 영역에서 무조건 확률을 싹 다 더하면 다 1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로 가정을 했으니까 파동함수의 조건이 나와버려요.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규격화가 가능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확률이라는 거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 영역에 대해서 그렇죠? 전 영역에 대해서 확률을 싹 합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공간에 대해서 푸사이의 xt 특정 시간에 대해서 얘를 제곱 dx를 취하면 1차원이라 가능하면은 얘가 확률이기 때문에 싹 돼야 되죠. 1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규격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가 파동함수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규격화를 많이 물어봅니다. 스타트 자체가. 자, 그리고 잘 보세요. 확률이라는 거는 얘가 특정 공간에 대해서 얘들이 확률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들이 연속이어야 돼요. 확률이. 갑자기 뚝뚝뚝 떨어져 버리면 안 돼. 얘를 여기 얘가 바로 인접하다 할게요. 여기서 확률이 있고 여기서 확률이 있는데 확률이 쭉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뭘 못해요? 탁탁탁 끊어져 있으면 계속 적분을 못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가능하지.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함수는 적분 가능하잖아요. 그쵸? 맞잖아. 이렇게 불연속이어도 가능하잖아.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게 불연속 말고요. 완전히 이무의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적분 못하죠. 정의역을 그 무리수랑 유리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 적분을 못하잖아. 딱딱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확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냐면 연속이 가능해야 돼요. 얘는 파동함수는 연속이어야 돼요. 정의된 공간에서 연속.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 돼요. 왜 미분 가능해야 돼요? 태생이 어디 있어? 태생이 미분 방식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미분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요? 조금 수학으로 바라보면 미분 가능하면 모든 영역에 대해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 되죠? 네. 미적분으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태생이 미방이라고요. 미방이 가능하다는 거는 미방에 존재하는 함수라는 거는 당연히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기본이죠. 네, 전 영역에 대해서 이거기 때문에 시간관에 대해서. 그래서 미분 가능 연속은 합계 붙어 다닙니다. 알죠? 정의된 공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얘는 파동함수의 얘가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죠? 교육화 가능해야 돼요. 왜? 확률에서 제일 그거잖아. 확률에서 막 2 나와봐. 확률이 말이 안 되잖아. 전체 다 합쳤는데 확률 1 나와야 되죠. 전체 합친 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말했죠.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통계 분포인데 확률이 딱 존재를 해버리면 우리는 뭐밖에 몰라요? 평균값밖에 모릅니다. 알죠? 확률이 나오는 순간에는 평균값밖에 몰라요. 확률. 이해가십니까? 확률. 그러니까 주사위를 예를 들어 주사위가 눈금 1, 2, 3, 4, 5, 6이 있는데 각각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한 100만 번 던졌을 때 1 눈금이 얼마 있을까? 우리는 확률로밖에 모른다고. 알았죠? 거의 6분의 1에 근사하겠지라고 확률로. 그래서 확률이 등장한 순간에는 무조건 기대값밖에 의미를 안 가져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확률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파동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변수에 뭐를 찾고 싶다고요? 네, 기대값을 찾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기대값하고 고유값하고 헷갈리시던데 그거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그리고 파동함수랑 고유함수랑 다른데 개념이 완전히 혼재돼 가지고 오니까 이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파동함수랑 고유함수랑 다른 말입니다. 아셨죠? 네. 고유값하고 기대값하고 다른 말이에요. 알아두세요. 네, 그러면 왜 이름을 같이 붙여놓지 그렇게 했겠어? 기대값.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입자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입자가 한 마리가 갇혀 있어. 뭐 무한 포텐셜이든 어디든 갇혀 있으면 갇혀 있어요. 에너지도 잃지 않아. 무한 포텐셜이 무한 포텐셜. 예를 들면 여기 에너지가 입자의 에너지가 2야. 이해 가시죠? 입자 에너지 2를 줬어요. 2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입자 2를 주는 거랑 양자화된 에너지랑 전체 에너지랑 헷갈려요. 그렇죠? 맞잖아. 그리고 또 뭐라 헷갈리냐면 입자의 2를 대변하는 파동함수랑 요거랑 헷갈리는 거야. 맞네? 그쵸? 얘는 뭐냐면 얘들은 딱딱딱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1,000원을 줬어. 10원, 50원, 100원. 야, 10원, 50원, 100원 얘 만들어봐. 이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막 해가지고 결국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체이고요. 얘들은 딱딱딱딱 떨어진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동전, 단위, 10원, 20원, 50원 이것들을 막 뿌려놨을 때 얘들은 떨어져 있잖아. 루트 10원 없잖아. 루트 10원. 그렇죠? 어떤 작년에는 막 계좌이체 있던 소리 말하고 있던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질 현물로 없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얘를 이것들의 조합으로 만드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얘들이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랑 전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전체를 파동함수로 하고요. 부분적인 걸 나중에 이제 그 수학적 전개에서 할 텐데 그거를 고유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유함수는 10원, 20원 약간 이런 거 그 딱딱 떨어진 에너지를 대변하는 게 고유함수로 보시면 되고 얘들을 레고 블록 싹 합쳐가고 입자가 한 마리 덩그러니 있어. 에너지 2가. 그렇죠? 근데 얘들이 수많은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대. 이렇게 까보니까. 걔들. 그래서 전체 에너지, 전체 파동함수, 개별 에너지, 개별 고유함수. 이것들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자세히 뒤에서 할 거니까 이제 지금 알죠? 네, 당연하죠.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시그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은 가능한 에너지가 있어요. 알겠죠? 얘들이. 그리고 잘 보세요. 그러면 얘 파동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뭐 x만 할게요. 특정 시간에서 보는 거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뭘 모르냐면 에너지의 파동함수가 있고요. 위치의 파동함수가 있고요. 운동량의 파동함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뭘 헷갈리냐면 혹시 그러니까 고유함수가 같냐 안 같냐를 테스트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환자. 그러면 만약에 교환자가 성립 안 하면 얘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얘가 달라져요. 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입자가 딱 한 마리 존재하면 파동함수라는 거는 고정이에요, 고정. 입자를 나타내는 게, 물질을 나타내는 게 파동함수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보를 꺼내는 게 얘를 뭘로 보는 거야? 그거지. 예를 들어서 금 한 덩어리가 있는데 프랑스 돈으로 바라볼 거냐? 우리나라 돈으로 바라볼 거냐? 일본 돈으로 바라볼 거냐? 금 한 덩어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는 돈이 이게 좀 다르니까 얘를 우리가 돈 단위가 다르잖아. 그렇죠? 예. 달러로 하냐 이거라 그게 어떤 단위로 이제 바라볼 거냐 그거고 그러니까 그 단위로 얘는 한국 얘는 달러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결국은 실체는 똑같습니다. 알죠? 실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야. 그래서 전체 파동함수랑 고유함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작부터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셨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대값, 평균값을 기대값밖에 모르는데 얘 전체에 대해서 얘가 이 에너지 자체의 기대값만 알 수가 있어요. 아셨나요? 얘들이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값. 그래서 얘들을 기대값을 어떻게 할 건지 기대값하고 고유값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기대값이라는 거는 얘 전체. 알겠죠? 전체 파동함수 말하는 거예요. 전체 얘들 기대값.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산자랑 슈레딩거 방식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되는데 자,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일단 좀 기본적인 정의 좀 해드릴게요. 연산자가 있고요. 양자 정의 좀 먼저 하고 갑시다. 계속 읽다가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 연산자가 있고 전체 파동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대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고유값이 있어요. 전체 파동함수는 총체적인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집합체. 돈 내가 동전 한 100만 개 주고 야 이걸로 돈 만들어봐. 큼직한 거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한 쌤 계산했는데 막 1,700만 원 나왔어요. 1,700만 원이 전체. 근데 얘들이 동전 막 1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뭐 이런 거 1,000원짜리, 만원짜리 몇 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것들. 그래서 전체 파동함수는 총 중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고유함수의 중첩. 고유함수. 그럼 기대값은 뭐냐? 전체 파동함수를 기준으로 특정, 알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 위치, 운동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죠. 얘들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값. 얘는 기대값을 할 때는 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체고요. 그렇죠? 그럼 기대값을 우리가 할 때 고유함수가 있고 고유값이 있어요. 그리고 연산자라는 놈이 있는데 연산자라는 거는 뭐냐면
정보를 끄집어 내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정보를 어디서 꺼내는 거면 전체에서 끄집어낼 거냐? 얘들 그 다음에 여기 개별적인 고유함수랑 얘를 끄집어낼 건데 아셨죠? 그래서 여기 고유함수는 뭐냐면 얘는 개별적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함수로 봐셔도 되고 벡터로 보셔도 되고 나중에 어차피 그건 자세히 할 테니까. 그리고 고유값 같은 경우는 뭐를 만족하는 거냐면 연산자를 우리가 아까 고유함수 그거 말했잖아. 막 10원, 20원 이렇게 그 금을 계산을 할 때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고유값이라는 거는 얘는 이 고유함수의 연산자로 의미 있는 값이에요. 연산자로 얘를 끄집어내는 게. 얘는 어디서 끄집어내요? 고유함수에서 끄집어냅니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유함수는 이게 바다나 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유값은 물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고기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낚싯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낚싯대 바다를 가서 상어를 잡고요. 뭐를 잡고. 근데 바다랑 강하고 막 미싱이 돼 있어. 그 상어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그러면 쭉 합치잖아요. 그 합치면은 이제 물이라는 세계가 되겠죠. 알겠죠? 물이라는 세계. 얘 같은 경우. 그러면 네? 어디서 뽑아내는지는 다른 건 알겠는데. 그렇죠. 고유값이라는 거는 고유값이라는 건 뭔 말이라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우리가 동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잘 보세요. 101만 원을 만들었어.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개에 대해서 101만 원은 우리가 정확한 값이에요? 측정 값이야? 무게를 달아봤어. 동전을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평균값이 101만 원이 나왔어. 근데 101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가 10원짜리 동전도 있고 100원짜리 동전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맞나요? 그렇죠? 낚시를 해가지고 10원짜리를 정확하게 딱 끄집어내는 낚시를 해가지고 10원짜리를 딱 끄집어냈어. 그게 고유값이에요. 10원짜리가. 그렇죠? 네. 값. 그리고 100원짜리를 꺼집어내잖아요? 그럼 100원짜리가 툭 튀어나와요. 그럼 100원짜리의 고유값이 100원짜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기대값은 평균값이에요. 전체가 매일 달라지니까. 이게 101만 원이 달라지든 1700만 원이 되든 100조가 되든 뭐가 안 바뀌어요? 10원, 100원짜리가 안 바뀐다고. 단 10원, 100원짜리가 뭐만 바뀌어? 앞에 개수만 바뀌겠지. 전체의 비율만 바뀌겠지. 그렇죠? 네. 류인 씨한테 30원 있어. 30원. 그러면 우리는 100원짜리가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 전체 재산이 30원이면.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비율만 바뀌지.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어. 1000원이 있으면은 쟤는 100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값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못하고 가면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알려주는데 계속 고유값이든 기대값이든 뭐 고유합수든 완전히 혼동을 해서 가니까 개판 5분연 나는 겁니다. 알겠죠? 점점점 더 그 계산적으로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유값하고 고유함수는 특정 그거에 대해서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외우잖아.
스핀 파동함수 잠깐 가보면 스핀에 대해서 X축 스핀 고유함수랑 고유값이 어떻게 돼? 똑같잖아. X축 스핀의 고유값이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하바. 그렇죠? Y축도 Z축도 모르십니까? 스핀을 괜히 꺼냈군요. 그러면 에너지로 볼까? 우리가 무한 포텐셜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돼? 0, 1 딱딱딱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무한 포텐셜에서 n이 1일 때, 2일 때 고유 함수가 정해져 있죠. 맞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에너지로 보면은 에너지의 이게 기대값이 아니잖아. 고유값이잖아. 왜 이렇게 잘 부러지지? 습해서 그런가? 2ml의 제곱분의 얘는 n의 제곱, 파이의 제곱, 하바의 제곱. 이건 일정하잖아. n의 특정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얘들의 믹싱으로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기대값 해밀토니안, 이거의 기대값이 일정한 게 아니라고. 얘들은 랜덤한 값을 다 가질 수가 있다고. 이게 기대값하고 고유값하고 고유함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얘들의 조합으로 시그마를 붙여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전체의 파동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파동함수랑 고유함수랑 다른 말이라고. 아셨죠? 얘들은 재산이고요. 재산. 얘들은 10원짜리 100원짜리의 돈의 단위예요. 아셨나요? 10원짜리 100원짜리로 재산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렇죠? 100조도 만들 수 있고 1000만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그런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냐. 10원짜리가 도대체 몇 개 있고 100원짜리 몇 개 있고 1000원짜리 몇 개 있고 만원짜리 몇 개 있고 그 앞에 비율이야. 그 비율이 확률이지. 왜? 우리가 시스템을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 확률로밖에. 그래서 기대값이지. 얘는 예를 들어서 류인 씨가 100만 원 있으면 류인 씨는 10원짜리 몇 개 갖고 있을 거야. 100원짜리 몇 개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확률로만 언급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모르지. 알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 네. 아니요. 그거 확률이에요. 네. 축태는 나중에 개념 좀 따로 설명드릴게요. 네, 그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바라보든 그건데 지금 축태 개념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확률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전체 중에 몇 개 비율이 있냐?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축태랑 조금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네. 알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산자를 그래서 어떤 값을 하기 위해서는 낚싯대가 필요하니까 연산자를 정의를 해요. 아셨나요? 전체로 정의할 거냐 개별적으로 정의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기본이 뭐예요? 띄엄이죠. 그러니까 연산자는 항상 띄엄한 연산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불확정성 원리 이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띄엄한 연산자 많이 나오는 게 에너지, 가군동량, 스핀 얘들의 연산자를 막 알려주는 게 이들 자체가 고존하고 상반된 개념이거든. 그렇죠? 가군동량 연속인데 양자역학에서는 띄엄이고요. 스핀도 I 스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근데 나오고요. 업앤다운으로 띄엄 나와버리죠. 에너지 자체도 고전에서 연속이었는데 딱딱딱딱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그 모든 게 연속 아니에요. 공간하고 다 운동량 이런 거는 양자화가 안 돼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알겠죠? 저기 수소 원자에서는 그 운동량도 양자화 돼 있죠, 다. 그거 말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케이스 뭐 무한포텐셜이든 어디든 뭐 이런 거 할 때 양자화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양자화 돼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기대값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요. 기대값은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끄집어낼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그 하나만 잠깐 아까 파동함수를 잠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연산자에서 끄집어낼 때 아까 파동함수 어떻게 썼냐면 2에 i의 kx 마이너스 하바분의 2t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말했잖아. 얘들은 기대값의 의미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끄집어내서 작업을 해야 돼. 기대값을 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곱해갖고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근데 얘가 잘 보세요. 얘 복수함수라는 거 알아두세요. 파동함수라는 거는. 근데 파동함수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절대값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꼴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파동함수 자체는. 그러면 얘를 잘 보세요. 얘 2를 끄집어내려면 I 하바에다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푸사이 이렇게 취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2가 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전체 함수는 공간에서 쭉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정의된 공간에서 확률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에너지의 기대값을 알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확률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많이 했잖아, 통계에서. 이거잖아요. 그쵸? 복수함수니까. 근데 잘 보세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이에요? 다르죠? 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얘의 도구가 필요해요. 맞나요? 그래서 얘를 연산자라 그래요. 얘를 고유값이라고 하고. 알겠죠? 시간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연산자, 고유값. 얘를 수학적으로 조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수학인데 이건 잘 모르셔도 돼요. 이게 얘는 이제 고유값이고요. 얘를 연산자라고 하면 연산자를 해밀토니안 연산자라 하기 때문에 얘를 h로 만약에 정의합니다. 알겠죠? h. 그래서 얘는 시간에 대한 연산자고요. h 사이에다가 d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랑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산자는 낚싯대고요. 고유값은 그거기 때문에. 알겠죠? 얘는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얘 취해가지고 쭉 하면은 이제 전체 에너지의 기대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게 이거예요. A의 연산자의 파동함수를 취했더니 뭐가 나온다? 고유값이 나오고 뭐 A로 써도 되고요. small a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이때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다 전체 파동함수가 아니에요. 개별이에요, 개별. 알겠죠? 개별적인 것들. 알아두세요. 개별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연속 변수, XP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양자에서는 불연속에 관심이 있어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걸 잘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걸 관심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뚝뚝 떨어져 있죠. En, 그 다음에 뭐 L, 그 다음에 가군동량, 그 다음에 스핀 이런 것들이 잘 등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불연속인 거예요. 알죠? 에너지, 가군동량 것들. 애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 양자역학이잖아. 양자역학에서 연속 물어보면 웃기잖아. 이름이 양자인데. 알아두세요. 애들이 믹싱 돼가지고 막 하는 건데 근데 얘들을 할 때 얘들을 나중에 이제 고유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유함수. 얘들을 꺼낼 때 어떻게 꺼내냐면 행렬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행렬로 하든지 미분으로 하든지 막 이렇게 상관없거든요. 예? 뭐 그룹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상관없는데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편한 게 행렬이에요. 행렬로 많이 합니다. 알겠죠? 왜 이제 그걸 행렬로 어떤 게 연산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대부분 다 행렬이잖아. 그렇죠? 미분 연산자도 있고요. 행렬인데 다 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네,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몰랐어요. 지들이 똑같은 말 하고 있는지. 파울리는 저기 슈레딩거는 막 이거 파동함수를 풀어가지고 미분적으로 풀어갖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는 막 행렬로 풀었거든요. 근데 누가 맞냐 했는데 똑같은 거였어요.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히말라야 등장하는데 얘는 A길, 얘는 B길로 가고 있었던 거지. 결국은 목적지는 똑같은데.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행렬 그걸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파울리가 했던 거 행렬역학으로 이거 연산자가 행렬인 거 말고요. 그걸 안 배우고 슈레딩거 방식으로 배우는 게 그게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연산자 같은 경우로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쓱 한 파트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라나? 한 게 있는데 어디서 있냐면 조화 진동자에서 있어요. 조화 진동자에 섞여 있을 때 얘를 해가지고 그걸 꺼냈어. 그때 한번 나와요. 알겠죠? 시스템에 섞여 있을 때 얘들을 꺼내는 게. 그래서 좀 제가 좀 쉬었다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금 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